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 공부할게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봤나요? 설탕 중독은요? 우선 탄수화물 중독은 탄수화물을 습관적으로 과다 섭취하는 증상을 말해요. 이렇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밥, 빵, 케이크, 고구마, 설탕, 국수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이죠. 내 상태는 어떤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건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인데요. 교과서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총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밥보다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다.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두는 편이다. 밥을 방금 먹어도 바로 배가 고프다.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허전하다.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한다.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배가 불러도 눈에 보이면 계속 먹는다. 몇 개나 체크했나요?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3개면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4개에서 6개는 중독 위험성이 있는 단계예요. 7개에서 10개라면 이미 중독이에요. 물론 0에서 2개가 나온 사람들은 중독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봅시다. 그럼 일단 탄수화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서 기름처럼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보다도 먼저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30분 동안 다 써야 그 다음에 지방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요 단위, 칼로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일단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씨만큼 올리는 데에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열량은 열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칼로리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3가지가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중에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단백질도 4칼로리를 내요. 지방은 많이 먹으면 더 뚱뚱해진다는 얘기 들어봤죠? 지방의 경우 9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두 번째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되어요. 포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포도당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 구조죠. 탄수화물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간단한 구조로 소화가 되면서 쪼개집니다. 2개짜리로 쪼개진 게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비로소 육각형 한 개짜리로 쪼개지면 포도당으로 분해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몸 중에 특히 뇌가 에너지를 필요할 때 포도당만이 뇌까지 도달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 떨어진다는 말을 하죠? 공부나 운동이나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을 때 힘이 들면 이렇게 달달한 달고나 커피 같은 거를 필요로 하죠. 달고나 커피는 달고나를 넣은 커피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마카롱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해요.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녹말, 당류, 식이섬유의 형태로 식품에 존재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해 각각 알아볼게요. 먼저 녹말은 다른 말로 전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래서 다당류라고도 합니다. 마늘 다자를 씁니다. 녹말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감자, 옥수수, 밥, 빵, 국수 등이 있습니다. 단맛은 내지 않아요. 여러분 밀가루를 먹는다고 해서 밀가루 자체의 단맛이 나진 않죠? 그 다음으로 당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류는 단순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개짜리인 것도 있고요. 두 개짜리인 것도 있어요. 하나라서 단당류, 두 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당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녹말보다 작은 단위의 당들이 단순당에 포함이 됩니다. 당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는 이렇게 달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맛을 많이 내는 설탕, 초콜릿, 꿀, 사탕, 잼 등의 당류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식이섬유는 난소화성 고분자 섬유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물질이 식이섬유예요.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강낭콩, 미역,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식이섬유는 과일류, 채소류, 잡곡류,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그런데 왜 먹냐고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포만감이란 배가 부른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그 이유는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음식 안에 포함되어서 부피를 늘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른 것이죠. 고구마를 떠올리면 식이섬유가 뭔지 알 수 있는데 고구마 안에 아무리 씹어도 씹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이 부분이 포함돼서 배가 부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장 운동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앞부분에서 부피를 늘려주는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에 우리 배설물이 꽉 차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배출하게 되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이섬유는 식욕도 조절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미에로 화이바 아시나요? 이 미에로 화이바가 대표적인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인데 화이바가 식이섬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한 기분, 이게 미에로 화이바의 광고 문구죠. 이걸 많이 먹으면 식욕도 조절되고 변비도 예방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탄수화물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축적돼요. 한마디로 살이 찐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돼서 남는 포도당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으로 운반돼서 일단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는 게 있으면요.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저장할까요?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포동포동하죠? 이렇게 뱃살에 주로 중성지방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호르몬이 하나 작용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작용하면 즉 남는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탄수화물 중독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칼로리 카페 모카와 같은 달달한 음식에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과다하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요.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지나치게 감소해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 하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인슐린이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비만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무슨 질병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배운 당이 뇨, 오줌에서 검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 속에 설탕과 같은 포도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곳곳에는 혈관이 있죠. 눈에도 혈관이 있고, 뇌에도 혈관이 있고, 그리고 심장에도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시력 손실,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신장병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단순당류를 섭취하면 쾌락 담당 보상체계가 작동해서 중독증이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달달한 걸 먹죠. 달다구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먹으면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작용해서 우리 몸에 행복감을 줘요. 행복해. 그래서 점점 더 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몸이 단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혈당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당이 혈액 속에 훅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착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착하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착한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착한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통밀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구마, 통곡물,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다당류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느리게 올립니다. 이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까지 분해하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포만감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을 볼까요? 나쁜 탄수화물은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이크,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설탕, 시럽과 같은 달디 단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이 식품들의 특징은 단순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피 속의 당을 빠르게 증가시켜요. 배가 꺼져서 금방 고프다고 느껴져요. 두 번째로 조금씩 나누어 먹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작게 잘라서 먹는 것도 좋고요.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먹되 여러 끼니에 나눠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당도 여러 번 나누어서 흡수되겠죠? 세 번째로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같이 먹으라는 건데요. 이 접시를 보세요. 탄수화물도 있지만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기도 같이 있죠? 단백질은 소화 속도를 줄여주면서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당이 훅 하고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죠.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총 6문제고요. 전부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필수 문항이기 때문에 다 풀어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지 1에서 3번 문제예요.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캡처했어요. 모두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학번과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꼭 적어주세요. 설문지 4번에서 6번 문제예요. 설문지는 한 번밖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공부하고 푸세요. 제출하고 나면 자동 채점이 됩니다. 이 화면이 뜨면요. 점수 보기 버튼을 눌러서 자기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문지를 다 풀었으면 해야 할 일. 마지막에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내 과제에 완료로 표시 버튼이 있죠? 이걸 꼭 누르셔야 제출한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교과방에 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단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단 것은 많이 먹다 보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똑똑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